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취가 덜 풀린 어깨 위로 툭 하고 꽂히는 한 문장. 아직 눈은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는데 그 말 뒤에 바로 이어진 다음 문장이 심장을 먼저 건드렸다. 네, 김장이요? 글쎄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수술과 김장 사이에 놓인 그 짧은 침묵이 25년 동안 내가 서 있던 자리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줬다. 남편은 병실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복도에서 들었으니까. 살짝 떨리는 손으로 시댁 단톡방을 열었다. 큰 시누이가 올린 첫 메시지가 화면을 채웠다. 올해 김장 언제 할까? 엄마 혼자는 힘드실 텐데. 작은 시누이가 바로 답했다. 형님네 집에서 하면 되지. 작년처럼. 그 아래로 이어지는 글들. 배추 주문, 젓갈, 일정 조율. 내 수술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없었다. 25년이었다. 결혼 첫 해부터 올해까지 나는 해마다 김장철이면 시댁으로 갔다. 칭찬은 들었지만 고마움은 없었고 감사 인사는 있었지만 관심은 없었다. 수술대에 누워 마취가 퍼지던 바로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이 수술에서 못 깨어나면 이 사람들은 내 빈자리보다 김장부터 먼저 걱정하겠구나. 그게 섭섭함인지 허탈함인지 혹은 이제야 눈뜬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당연함의 무게를 느껴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999년 11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맞은 첫 김장이었다. 아가,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나는 작은 부엌에서 뛰어나갔다. 시댁 마당에는 이미 배추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올해는 너도 배워야지. 우리 집 김치 맛은 대를 이어 내려오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받아들었다. 26살의 새댁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배추 절이는 건 힘들어. 큰 며느리가 하고 너는 양념 만드는 거 도와. 큰 시누이가 말했다. 그녀는 나보다 3살 많았지만 시집간 지는 1년밖에 안 됐다. 그런데도 이미 시댁의 서열과 규칙을 완벽하게 체득한 듯했다. 저희 엄마가 김장은 손맛이라고 하셨어요. 정성이 제일 중요하대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작은 시누이가 웃었다. 형님네도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우리 집 김장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 그날 나는 8시간을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무릎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내 양념 솜씨를 칭찬했고 시누이들은 내게 이것저것 가르쳐줬다. 그날의 기억은 나쁘지 않았다. 가족이 된 것 같았고 인정받은 것 같았다. 우리 며느리 손맛 좋네. 내년에도 부탁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다음 해에도 나는 시댁 김장에 갔다.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어느새 김장은 내 몫이 됐다. 양념을 만드는 일부터 배추를 버무리는 일까지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걸 내게 맡겼다. 큰 며느리는 임신했으니까 올해는 쉬어야지. 작은 애는 시험 기간이라 못 온대.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김장철이 되면 나 혼자 시댁으로 가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갔다. 나만 시댁 마당에 앉아 배추를 버무렸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속 편해. 말 안 해도 척척 알아서 하니까. 시어머니의 칭찬은 계속됐다. 하지만 그 칭찬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칭찬이 아니라 역할의 고정이었다. 나는 김장 며느리가 됐고 그 역할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2005년 내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을 때도 김장은 멈추지 않았다. 병원 다녀온 다음에 오면 되잖아. 김장은 미룰 수 없어.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진통제를 먹고 시댁으로 갔다.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큰 시누이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형님은 요즘 요가 다니신대요. 허리 좋아졌다고. 작은 시누이가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2010년 큰아들이 수능을 보던 해에도 나는 김장을 갔다. 아들 수능인데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다. 수능 보러 간 애한테 엄마가 뭘 해줄 수 있어.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 김장은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6시에 학교 앞까지 배웅한 뒤 시댁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시험 잘 봤어. 근데 엄마는 어디야? 시댁에서 김장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아들의 목소리에서 실망이 묻어났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손에 양념이 묻어 있었고 절여진 배추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내 손으로 담근 김장김치를 먹으며 시댁 식구들은 매년 말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솜씨가 최고야.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내가 힘든지, 내게도 다른 계획이 있는지, 올해는 좀 쉬고 싶은지. 김장 며느리는 당연히 김장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역할에 대한 질문은 필요 없었다. 작년 겨울 건강검진에서 자궁근종이 발견됐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 크기가 제법 되네요.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는 수술 날짜를 11월로 잡았다. 김장이 끝나고 나서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잡아요? 빨리 하면 되잖아요. 딸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김장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도 설명할 수 없었다. 왜 내 몸보다 시댁 김장이 먼저인지. 올해는 달랐다. 근종이 더 커졌고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11월 15일에 수술 가능한데 어떠세요? 나는 달력을 확인했다. 김장철 한가운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로 할게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수술 날짜 잡았어. 11월 15일. 알았어. 내가 병원 데리고 갈게.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후 물었다. 그럼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하지?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 수술보다 김장을 먼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수순처럼 묻는 그 태도가. 모르겠어. 어머니께 말씀드려봐. 응, 그래야겠다. 남편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옆에서 듣고 있었다. 어머니, 와이프가 11월 15일에 수술한대요. 네, 자궁근종이요. 좀 큰가 봐요. 아, 김장이요? 글쎄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끄는 남편의 표정이 무거웠다. 뭐래? 김장은 이미 배추도 주문하고 다 준비됐대. 날짜도 잡혀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큰형님이랑 작은형님한테 물어보신대. 누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25년 동안 나 혼자 해왔던 김장을 이제 와서 누가 도와줄 리 없었다. 시누이들은 진작에 자기 집 김장만 챙기는 사람들이 됐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연히 할 거라고 믿어왔다. 사흘 뒤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올해 김장 11월 20일로 잡았어요. 다들 그날 괜찮죠? 큰 신우이였다. 내 수술 닷새 뒤였다. 전 괜찮아요. 작은 신우이가 답했다. 저도 시간 낼게요. 시동생 며느리도 답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받았다. 네, 어머니. 예, 20일이요. 글쎄요, 와이프가 수술 닷새 뒤라 힘들 것 같은데요. 회복이 빠르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전화를 끊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20일에 와서 양념만이라도 좀 만들어줄 수 있냐고 하시는데 나는 한참을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도 미안한지 눈을 피했다. 회복 상태 봐서 얘기할게. 응, 그래. 수술 전날 나는 냉장고를 정리하고 집안을 깨끗이 치웠다. 딸이 와서 일주일 정도 도와주기로 했지만 내가 없는 동안 집이 엉망이 되는 게 싫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수술 전인데. 괜찮아. 이것만 하면 돼.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작년에 담근 김장김치가 눈에 들어왔다. 시댁에서 나눠준 김치였다. 내가 담갔지만 시댁 김치통에 담겨서 우리 집으로 온 김치. 나는 그 김치통을 한참 들여다봤다. 수술 당일 아침 남편이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줬다. 접수를 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남편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뭐 확인해? 아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거짓말이었다. 화면에 떠 있는 건 시댁 단톡방이었다. 김장 준비 이야기가 한창이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시댁에 전화해서 수술 들어간다고 전해줘. 응, 알았어. 마취가 시작됐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나는 문득 궁금했다. 시어머니는 뭐라고 답할까? 걱정의 말을 할까? 아니면 김장 날짜를 다시 물어볼까? 수술은 3시간 걸렸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옆에 있었다. 수술 잘 끝났어.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다 제거했대. 시댁엔 연락했어? 응. 어머니가 다행이라고 하셨어. 그게 다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병실로 옮겨진 뒤 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문자 몇 개와 카톡이 와 있었다. 딸, 친정엄마, 친한 언니.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톡방을 열어봤다. 김장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올해는 배추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젓갈은 어디 거 쓰세요? 작년 거 괜찮았어요? 20일 날씨가 좀 춥다는데 실내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스크롤을 내려봤다. 내 수술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다. 퇴원 후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많이 좋아졌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복이 빠르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짧은 안부 뒤에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 20일 김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퇴원한 지 사흘,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김장 이야기였다. 수술 후라 좀 힘들 것 같아요. 양념만이라도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을까? 내가 만든 양념이 제일 맛있잖아. 어머니, 아직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대요. 양념이 얼마나 무겁다고. 앉아서 하면 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묻어났다. 수술이 그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양념 만드는 것도 못할 정도인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 알았어. 근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과 양념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말이 같은 입에서 나왔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다.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응. 김장 이야기 하셨어. 뭐래? 양념이라도 만들어 달래.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냥 못한다고 하지 그래. 내가 그랬어. 근데 어머니가 앉아서 하면 된다고. 에휴.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시댁 단톡방이 시끄러웠다. 큰 시누이 20일 확정이죠? 전 오전 11시까지 갈 수 있어요. 작은 시누이 저도 그때쯤 도착할게요. 근데 양념은 어떻게 하세요? 시어머니 둘째 며느리가 만들어준다고 했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을 뿐이었다. 작은 시누이 역시 형님이 최고예요. 형님 양념이 제일 맛있잖아요. 큰 시누이 수술하고 얼마 안 됐는데 괜찮으세요? 시어머니 요즘은 회복이 빨라. 괜찮을 거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딸이 저녁에 찾아와 냉장고를 정리해주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응, 괜찮아. 또 뭐래?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딸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김장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양념만. 미쳤네. 수술한 지 며칠 됐다고. 괜찮아. 앉아서 할 수 있어. 엄마, 왜 그래? 왜 맨날 괜찮다고 해?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5년 동안 엄마가 해준 게 얼마야? 근데 엄마 수술했을 때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왜 또 해줘야 해? 그냥 익숙해서 그래. 익숙하면 다야? 엄마 몸은 안 중요해? 딸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25년 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일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18일, 이틀 뒤로 다가온 김장을 앞두고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양념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고춧가루랑 젓갈만 섞으면 되는 거잖아. 배에 힘을 주면 안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해. 조금만 조심하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큰애랑 작은애는 양념 못 만들어. 손맛이 없어서 맛이 안 나. 내가 해줘야 우리 집 김치 맛이 나는 거야. 어머니, 모레까지만 부탁한다. 응? 내가 없으면 김장을 어떻게 해?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없으면 김장을 못한다는 말이 무겁게 눌렀다. 25년 동안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김장을 했던 것 같았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증거, 내가 이 가족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인.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필요가 아니라 이용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응. 뭐래? 양념 꼭 만들어 달래.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까? 뭐라고? 올해는 안 된다고.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무슨 소리야? 수술한 지 얼마 됐다고. 그냥 한 번만 더 하면 돼. 마지막이야. 마지막?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19일 저녁 나는 부엌에서 고춧가루와 젓갈을 꺼내 놓았다. 양파, 마늘, 생강을 다듬기 시작했다. 배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수술 부위가 당겼지만 참았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부엌을 보고 멈춰섰다. 뭐해? 양념 만들어야지. 지금? 응. 내일 아침 일찍 가져다 드려야 돼. 남편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만해. 거의 다 했어. 그만하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다. 25년 동안 당연하게 해왔잖아. 올해만 못하는 게 이상한 거야. 당연한 게 어딨어. 넌 지금 수술하고 열흘도 안 됐어. 어머니가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면 어때?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남편이 내 손에서 칼을 가져갔다. 나도 잘못했어. 25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김장 가는 거, 명절 준비하는 거, 다 당연한 줄 알았지. 근데 이번에 수술하면서 생각했어. 어머니가 전화 한 통 안 하시는 거 보면서 그냥 바쁘셔서 그러신 거야. 바빠? 김장 준비는 매일 단톡방에 올리시면서 그게 바빠서야?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어머니한테 실망했어. 며느리가 수술했는데 안부 한마디 없이 김장 이야기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리고 형님들도 마찬가지야. 25년 동안 당신이 혼자 다 해왔잖아. 근데 한 번 못한다니까 난리야. 그래도가 뭐야? 넌 우리 집 며느리이기 전에 우리 딸 엄마고 내 아내야.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라고.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올해는 안 된다고. 전화하면 어머니 서운해 하실 거야. 서운하시면 어때? 우리도 서운했어. 아니, 나는 화가 나. 남편이 핸드폰을 들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아니요, 양념 못 만들어요. 와이프가 아직 회복 중이라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핸드폰 너머로도 들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준비했는데? 죄송하지만 이번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양념도 못 만들어줘? 25년 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엔 좀 쉬어야죠.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었잖아요. 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라 와이프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맨날 아프다고만 하네. 우리 때는 수술하고도 이랬어.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더 이상 며느리한테 기대 안 할 테니까. 전화가 끊겼다. 남편은 한참을 핸드폰을 쥐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어머니 화나게 했네. 괜찮아. 내가 전화할게. 아니야. 내가 한 말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날 밤 시댁 단톡방이 폭발했다. 큰 시누이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올해는 우리끼리 하자. 작은 시누이는 둘째 형님네는요? 몸이 안 좋다잖아.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큰 시누이는 양념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해볼까요? 내가 어떻게 해? 손맛이 없는데. 작은 시누이는 형님 양념이 최고긴 하죠. 근데 수술했는데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 그러게. 요즘 며느리들은 약해서 큰일이야. 나는 단톡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옆에서 내 핸드폰을 슬쩍 봤다. 뭐라고 하시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지만 신경이 쓰였다. 25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약한 며느리, 믿을 수 없는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할머니가 이모한테 전화했대. 엄마가 김장도 안 해준다고. 그래. 이모가 화났대.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할머니 서운하시겠다고. 친정 동생까지 나서는 걸 보니 힘이 빠졌다.
알았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도 이모한테 얘기했어. 엄마가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김장을 시키냐고. 이모도 할 말이 없더라. 그냥 넘어가자. 엄마는 왜 맨날 그래? 화낼 땐 화내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무기력했다.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줬지만 세상은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고 있었다. 20일 김장 당일이었다. 나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시댁에서 지금쯤 김장을 시작했을 것이다. 나 없이 오전 11시쯤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다. 절여진 배추 사진이었다. 큰 시누이는 배추 상태 좋네요. 그래도 양념이 문제야. 손맛이 없으면 맛이 안 나. 작은 시누이는 제가 해볼게요. 엄마가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점심때쯤 다시 사진이 올라왔다. 양념 만드는 사진이었다. 작은 시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래, 그렇게 해봐. 큰 시누이 색깔은 괜찮은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오후 2시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역시 손맛이 다르네. 뭔가 부족해. 그리고 이어서 25년 동안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해주니까 이게 뭐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조금 뒤 큰 시누이가 메시지를 보냈다. 형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세요? 나는 답장을 고민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해야 할까?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양념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엄마가 자꾸 맛이 이상하다고 하셔서.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다. 지금은 좀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괜찮을 때 알려줘요. 그게 끝이었다. 몸조리 잘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같은 말은 없었다. 양념 레시피만 중요했다. 저녁 때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나야. 네, 어머니. 김장 끝났는데 맛이 영 아니야. 작은 애가 했는데 손맛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군요. 내일이라도 와서 양념 좀 다시 만들어줄 수 없니? 어머니, 아직 무리예요. 뭐가 무리야? 차 타고 1시간이면 오잖아. 양념만 다시 만들어주면 돼. 배에 힘주면 안 된대요. 에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맨날 핑계야. 우리 때는 수술하고도 김장했어. 어머니 때랑은 달라요. 뭐가 달라? 며느리면 시댁일 도와야지. 25년 동안 해오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이게 뭐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형님들도 다 실망했어.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완전히 손 떼버리니까. 저는 손 뗀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한 번도 걸은 적 없던 김장을 오래만 안 하는 게 손 뗀 거 아니고 뭐야? 수술했잖아요. 수술은 핑계고 넌 원래부터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이제 기대 안 할게.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핸드폰을 쥐고 앉아 있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응. 남편은 내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다. 뭐래? 내일이라도 가서 양념 다시 만들어 달래. 말도 안 돼. 내가 다시 전화 드릴게. 괜찮아. 그냥 놔둬. 놔두긴 뭘 놔둬. 이건 아니잖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와이프한테 전화하셨죠? 아니요, 못 가요. 회복 중이라니까요.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래요. 핑계가 아니에요.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핸드폰 스피커로 들렸다. 내가 와이프 편만 들어서 이 꼴이야. 부모가 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부모님 원하시는 거 들어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야.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와이프가 수술했는데. 수술이 뭐 대단한 거라고. 요즘은 수술도 쉽게 하잖아. 쉬운 수술이 어딨어요. 배를 가른 거예요. 그래도 김장보다 중요해. 25년 동안 해온 일을 올해만 못해?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안 하겠습니다. 뭐? 김장요. 이제 안 하겠어요. 시댁 김장. 뭐라고? 25년 동안 와이프가 했으면 됐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와이프 몸도 안 좋은데 매년 김장 가는 거 힘들어요.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니라 김장 인력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이 자식이 지금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 일만 챙기겠습니다. 시댁 김장은 형님들이 도와드리세요. 전화가 끊겼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났다. 25년 만에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한 눈물인지 25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시댁 단톡방이 난리였다. 큰 시누이는 동생,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작은 시누이는 엄마가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시동생은 형님, 전화 좀 받으세요. 남편은 단톡방을 보고도 답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큰 시누이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25년 동안 해온 일을 갑자기 그만둔다는 게 말이 돼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데. 어젯밤에 한 말도 너무 심했어요. 엄마를 김장 인력 취급했다고요? 그게 자식이 할 소리예요? 형님도 좀 말리셨어야죠. 나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작은 시누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형님, 몸은 괜찮으세요? 근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 며느리 칭찬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부탁한 게 양념인데 그것도 못 해주시면 엄마한테 너무 심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다 상처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딱 한 번 부탁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25년 동안 매년 김장을 한 게 부탁이 아니었다는 듯이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형님들한테 연락 왔어? 응. 뭐래? 우리가 잘못했대.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어차피 며느리는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거니까. 미안해. 당신까지 욕먹게 해서. 왜 당신이 미안해?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야.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큰이모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시댁일 안 한다고 난리 나셨대. 그래. 이모가 나보고 엄마 좀 설득하래. 할머니가 너무 서운해 하신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솔직히 잘했다고 생각해. 엄마가 25년 동안 너무 많이 희생했어.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줬잖아. 당연하게 생각했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 긋는 게 맞아. 딸의 말에 눈물이 났다. 근데 엄마 괜찮아? 죄책감 같은 거 안 들어? 들어. 많이. 당연해.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엄마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엄마는 며느리 역할 충분히 했어. 이제 엄마로 살아도 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25년 동안 누적된 감정이 터져나왔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나야. 내 어머니. 며칠 생각해봤어. 내가 정말 그렇게 시댁이 싫었니?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25년 동안 잘해오다가 갑자기 왜 이래?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뭐가 힘들어? 내가 며느리 구박한 적 있어? 칭찬만 했지. 칭찬이 오히려 힘들었어요. 뭐? 칭찬을 들을수록 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절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따져야 해? 가족이라서 더 따져야 하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희생은 가족이 아니에요. 일방적이라니. 나도 내 시어머니 밑에서 30년을 살았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을지 몰라도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야? 시댁하고 연 끊자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제 몸 상태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며느리야?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난 이제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할게. 전화가 끊겼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 물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응. 뭐래? 이제 기대 안 하신대. 남편이 내 옆에 앉았다. 속상해? 응. 근데 후회는 안 돼. 그래. 우리 잘한 거야. 정말? 응. 당신은 25년 동안 충분히 잘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죄책감과 서운함이 뒤섞였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시댁 단톡방에서 나왔다.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한 달이 지났다. 회복은 순조로웠다. 수술 부위도 아물었고 일상도 조금씩 되찾아갔다. 시댁과는 연락이 뜸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없어서인지 서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남편도 일부러 전화하지 않았다. 괜찮아? 어머니랑 이렇게 지내도? 내가 물었다. 글쎄, 솔직히 편해. 매번 전화할 때마다 눈치 보고 그랬는데. 효자가 아니네. 효도는 부모 말씀 다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게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무리하면서까지 맞춰드리는 게 효도는 아닌 것 같아. 남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12월 중순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저기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응, 말해. 큰 시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형님한테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형님이 시댁일 도와주는 거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도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근데 형님이 다 해주시니까 저는 편하게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요. 바빴잖아. 바쁜 건 핑계였어요. 솔직히 형님이 하니까 안 해도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게 잘못이었어요.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형님한테 김장 부탁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하자고. 형님, 내년 명절도 무리하지 마세요. 형님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운함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위로가 됐다.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서 물었다. 오늘 전화 왔어? 응.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도 왔거든.
미안하다고.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래. 응. 내년부터는 형님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 도와드린대. 우리 보고 신경 쓰지 말래.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한 것 같아. 이틀 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몸은 좀 나아졌니? 무리하지 말고 잘 쉬어라. 짧은 문자였지만 의미는 컸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네, 어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딸이 집에 왔다. 엄마, 올해 김장 안 했지? 응, 안 했어. 그럼 김치는? 마트에서 샀어. 딸이 웃었다. 어때? 마트 김치. 그냥 먹을 만해. 맛이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하지.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야, 솔직히 마트 김치도 맛있어. 요즘 잘 만들더라.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트에서 산 김치를 올렸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김치를 집어 먹었다. 엄마, 이거 괜찮은데? 그치? 나도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어. 남편이 김치를 한 입 베어 물고 말했다. 25년 동안 내가 담근 김치도 맛있었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네. 고마워. 뭐가? 내 편 들어줘서. 당연한 거 가지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2월의 첫눈이었다. 엄마, 눈 와. 딸이 소리쳤다. 우리는 창가로 달려갔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예쁘다. 내가 중얼거렸다.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년에는 우리 가족끼리 김장해볼까? 조금만. 우리가 먹을 만큼만. 그래도 될까? 왜 안 돼? 우리 김장은 우리가 하는 거지. 딸이 끼어들었다. 나도 도와줄게. 엄마 양념 레시피 배우고 싶어? 나중에 내가 시집 가면 우리 집 김치는 내가 담가야지. 나는 딸을 안아줬다. 25년 동안 시댁 김장만 하느라 정작 딸에게는 김장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내년에 같이 하자.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25년 동안 나는 며느리였다.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 일 잘하는 며느리.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나로 살고 싶다.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25년 만에 찾은 나로 사는 삶. 이듬해 봄이 왔다. 수술 자국은 희미해졌고 몸도 완전히 회복됐다.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명절에는 아침만 들렀다가 오후에는 우리 집에서 쉬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서운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를 큰 시누이에게 들었다. 섭섭함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남편은 변했다. 예전처럼 무조건 시댁 편을 들지 않았다.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와이프가 힘들면 안 가는 거야.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릴게. 당연한 말이었지만 내게는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딸은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했다. 친구들이 엄마 대단하대. 25년 하던 걸 끊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었던 거야. 그게 대단한 거지. 가을이 왔다. 김장철이었다. 작년 이맘때는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 엄마, 우리 김장 언제 해? 작년에 약속했잖아. 딸이 물었다. 다음 주 토요일? 좋아.
나 오전에 갈게. 토요일 아침 딸과 함께 시장에 갔다. 배추 20포기만 샀다. 우리 식구 먹을 만큼. 시댁에서는 몇 포기 했어? 300포기. 우와, 많다. 응. 근데 이제 상관없어. 집에 돌아와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다. 딸이 옆에서 진지하게 지켜봤다. 엄마, 이거 비율이 어떻게 돼? 고춧가루 대 젓갈은 3대 1 정도? 메모해야겠다. 왜? 나중에 내가 할 때 써먹게. 딸과 함께 김치를 버무리며 나는 문득 행복했다. 25년 동안 시댁 마당에서 혼자 하던 김장이 아니라 내 딸과 함께 우리 집 부엌에서 하는 김장. 엄마, 이거 맛있을까? 당연하지. 우리가 만든 건데. 김장을 마치고 나니 저녁이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오, 김장 다 했네? 응. 아빠도 먹어봐. 딸이 갓 담근 김치를 내밀었다. 남편이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는데? 엄마 솜씨 그대로네. 딸이 도와줬어. 그래. 우리 딸 장하네. 저녁 식탁에 김치를 올렸다. 우리가 담근 우리를 위한 김치. 건배. 딸이 물잔을 들었다.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혔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